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부의 허남영이라고 하고요. 모토부에서 전략총괄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모토부가 처음 2017년에 카이스트에서 창업했을 때부터 사업에 관여해 왔었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준비했던 내용과는 좀 별도로 들을 만한 이야기, 저희가 진행했던 이야기 위주로 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모토부 소개부터 드리면, 모토부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차량 위에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얹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스마트폰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죠. 디스플레이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또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34개의 또 센서를 더 달아가지고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저희는 기존에 뭐 위대한 SK나 KT 큰 대기업보다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돈을 투자받아야지 살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계속 돈을 투자받고 돈을 또 중간에 벌어가면서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기업이니까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 데이터 제공 BM이라 함이 결국은 돈을 뭔가 만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와 또 연계돼서 사람이 돈 얘기 좀 들으면 혹하잖아요. 그래서 모토부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 3,000대의 택시 위에, 지금까지 3,000대의 택시 위에 해당 디바이스를 얹어서 사업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수는 약 2,400대입니다. 600대가 떨어졌어요. 처음에 사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처음에 저희가 2017년에 카이스트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200대를 대전에서 달았습니다. 이때 저희한테 이슈는 안전하고 또 여름에는 100도 이상의 온도, 또 겨울에는 30도 이하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서 광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았어요. 광고 콘텐츠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대 정도만 남아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던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에다 270대를 달았습니다. 270대를 달아가지고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돈을 조금 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디바이스의 구축 비용, 그러니까 유지 비용은 벌 수 있어도 구축 비용은 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서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그 뒤로 이제 투자사들이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민과 쿠팡의 최대 투자였던 알토스 벤처스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기술투자, 또 해외에서는 UIF라서 일리노이 대학 펀드 등이 참여해서 약 400억의 투자가 되었고, 2,000대의 서울 택시 디바이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초반에 하면서 느낀 것이, 광고 비즈니스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겠다. 그럼 광고 비즈니스에다 무엇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에다가 34개의 센서, 처음에는 12개의 센서였죠. 이것저것 센서를 달아보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카메라랑 이런 거 막 달아가지고 기기값만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텐데 왜 이렇게 고스펙 장비를 굳이 광고 사업을 하려는데 택시 위에 달아? 그래서 저희도 아니요.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각 도시는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는 기간들이 4, 5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카메라서부터 소음 센서, 그리고 악취 센서 등이 달려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센서 등을 포함해서 34개의 센서들이 달려있는데요. 이 센서들은 마치 사람의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이것이 가만히 멈춰져 있다 그러면 바로 주변의 정보밖에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택시라는 거는 하루에 220km를 주행합니다. 10대의 택시가 이동한 거리를 모두 따지면 하루에 2000km를 주행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은 14,000km가 총 도로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정 대수의 택시만 있으면 14,000km의 모든 도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일단은 4채널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상용화된 것은 전방 카메라가 측면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인데 측면 카메라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성별 연령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간 안에 있느냐. 이래서 이 정보 등을 어떻게 저장하냐. 개인정보 등을 저장해가지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엣지 AI가 메타데이터만을 찾아내서 정리를 하고서 서버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20x 20m의 공간으로 쪼개고 시간으로 쪼갠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박스 안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텍스트화된 정형화된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 등이 동시간대에 모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돌아다니는 택시라 하더라도 커버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예측하는 것을 또 AI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히 쌓아진 엄청난 거리, 시간의 데이터들이 뭉쳐져서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고 도시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방 카메라가 하는 역할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방 카메라는 천재는 12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 그리고 불법 현수막,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로드 퍼니처, 로드 컨디션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하고 분류해서 공간 정보와 함께 서버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정보는 전혀 저장하지 않고요. 문제가 발생된, 캡처된 도로의 파손 정보라든가 쓰레기가 투여되어 있는 이미지 샷만을 서버로 전송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정보와 마찬가지로 20m, 20m 공간으로 쪼개진 도시 안에, 박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표시하고 마치 네이버 지도와 같은 지도상에서 도시 전역에 오늘 투여된 쓰레기 봉투들, 그리고 오늘 발견된 도시의 추가적인 포트홀이라든가 문제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해가스 정보가 어디서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정보를 어떻게 아냐 하는데 저희 솔루션은 단속을 위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단속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솔루션이죠. 그래서 도로 컨디션 상에서의 불법 주정차된 정보들, 그리고 차량 중에서 수배 차량, 그리고 노후 경유차 같은 것들을 식별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차량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시의 소음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죠. 우리가 도시 소음을 느끼는 경우는 지나가다 보면 공사 현장에 있다거나 아니면 자려는데 경적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불편하다는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해야지만이 단월적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도시를 매일 상시 중요한 차량에서 수집된 정보는 도시의 어느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일단은 기존의 서비스와는 좀 다른 차별점이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사스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의 스마트 시티에 많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금 많이 권장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저희가 12가지의 로드 컨디션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24가지의 로드 컨디션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현재 원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현황들을 바로 반영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들, 원본 데이터들은 지자체의 요구의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로 공급될 수 있죠. 그리고 해당 정보들은 저렇게 시각화된 파일로 저장돼서 시각화돼 보여지기 때문에 도시의 과연 로드 컨디션, 그러니까 크랙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그리고 어디에 이 많은 크랙들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물 수차가 어디로 가야지만 최적의 경로로 두세 대의 물 수차만으로도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찾는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제안을 드릴 때 최근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도시마다 특성들이 굉장히 다 다르죠. 도시의 규모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또 해안가에 있느냐, 또 니즈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안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몇 대의 택시로 얼마만큼 많은 빈도의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하느냐입니다. 그 도시의 구조, 그러니까 주요 도심이 몇 군데로 퍼져 있는지, 택시들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예를 들어 포항시에는 180대가 적당하다, 전주시에는 50대가 적당하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서 최적의 비용으로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이거는 서울을 저희가 기준으로 한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마다도 수집 빈도라는 것이 니즈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해가스가 유출됐다거나 하는 정보는 최소한 1시간 안에 그 정보를 알아서 빨리 조치해야 되겠죠. 사람의 인명과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요. 또 포트홀도 그렇죠. 포트홀 갑자기 커다란 포트홀이 발생되면 빨리 찾아내서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균열이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굳이 매 시간마다 찾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매번 투기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비슷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마다 데이터를 원하느냐, 혹은 시간마다 데이터를 원하느냐, 하루마다 데이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니즈에 따라서 제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거의 기록, 200대의 택시를 갖고 있었던 서울의 처음 기록과 2000대를 갖고 있는 지금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택시 200대로 90% 이상을 커버하는 제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 한 달의 커버리지를 200대로는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2000대가 가지고 있을 때는 1시간 단위로 도시 전역의 70%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결과가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100대로 한 달 동안 그 서울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사하지만 2000대의 데이터로 1시간 동안 서울을 훑은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거의 커버리지가 같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한 달이라는 30일의 차이를 2000대라는 10배 정도의 차이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서부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 인천, 대전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포항에서 180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칠링 사업에서. 근데 진행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 지방으로의 확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센서들이 몇 킬로미터마다 박혀 있어서 도시 정보를 수집하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앞에 보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센서들이 킬로미터마다 박혀 있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으로 갈수록 센서의 수가 적어서 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소수의 대수라도 지역에 진출해서 도시의 데이터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서울의 특정 구에 존재하는 고정형 센서 데이터들의 수집 모습이고요. 지금 요 오른쪽 부분은 포항시의 센서 데이터들이 군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구와 시의 차이지만 굉장히 데이터 수나 센서 수집 인프라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180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도시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동형 데이터 수집 방식은 과거 MIT라든가 세계적으로도 구글카 등이 접목이 되면서 수집 방식에서 프리퀀시와 빈도수를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영역들은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또 지자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그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 도로 상태 모니터링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이런 모델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기본적인 사업들, 도시 에어 퀄리티라든가 그런 부분들 모두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지역에서 해왔지만 이 소개들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데이터에만 굉장히 주목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광고판을 활용하는 건데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처음에 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하드웨어 기기의 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그 비용을 가지고서 택시들을 모집해서 택시 위에다가 지붕을 달고요. 지붕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지자체로 계속 공급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 기간 안에서는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1년에서 1년 반에 거친 보조금 지급 기간에는 그 광고판은 모두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게 바로 포항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 발생되냐면 포항에 초기에 장착된 디바이스 15대로 무상 광고를 한다고 광고 송출을 내보냈습니다. 이 해당 보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4일 만에 저희가 지원하고자 목표로 했던 모든 소상공인 지원이 마감됐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은 현재 경기 상황 또 다양한 여건들 구도심과 신도심의 도심의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상품들 그리고 자기 가게를 알리는 데 현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진행 기간 초반에는 무상으로 광고 솔루션을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것이 안착되고 지역구로 퍼지면서부터는 저희가 수익성 광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광고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택시기사한테 한 대당 한 달에 12만 원 이상의 지붕임대 사용료를 제공해서 택시기사들의 상생과 경제적 독립을 돕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체를 제공할 수 있는 5개 광고 매체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가 끝나고도 5년여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과 지역의 택시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도시 전역을 수집할 수 있는 대여태 제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구성하고 찾고자 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더 성공시키고 더 다듬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모토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자체에서 흘러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그 정보를 받아보고 또 그 정보 안에는 중소상공인과 서비스 제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에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와의 차별점이 뭐냐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되면 기존의 레가시 인더스트리에 있던 택시라든가 버스 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컨플릭트와 갈등을 주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과 시민에게 뭔가 계속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함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Sustainable Maintenance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3단계의 기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자율주행 1단계에서는 발이 편해졌죠. 계속 버튼을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앞에 차를 따라가면서 진행이 됐었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손을 좀 가끔씩 놔도 되는
피로가 확 줄어드는 형태로 진화가 됐었고, 앞으로는 아마도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첫 번째는 일단은 데이터들을 얻어진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지금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 얻어진 데이터로 삶의 개선 방법을 찾아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와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는 것이 세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노력을 다할 거고요. 예, 이상 여기까지 모토부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